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택시 인구가 100만이 가능한가 그걸 갖고 한번 서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인구 100만이 가능한가? 목차는 인구 변화 추이와 그 다음에 타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인구 증가는 저희가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위에는 인구 증가 추이예요. 2013년 도에 45만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 쭉 상승해서 21년에 56만 4천 그리고 22년 말로 지금 51구만 가까이 이렇게 육박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고요. 세대수는 17만 7천 세대에서 26만 2천 세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세대가 증가한다는 거는 가족 단위가 많이 이사를 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평택시 인구가 젊은 사람들, 좀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장년층이 많이 이사를 해서 평택시 인구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택시 인구에 대한 추이를 보면 금년 초에 평택시장님이 정장선 시장님이신데 이분이 인구 100만을 평택시 원년으로 삼겠다. 금년 2024년을 100만 인구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만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를 이끌고 계신 시장님도 얘기하시고 우리나라 행정의 전체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 변화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맨 왼쪽이 평택역 주변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슬럼화되어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아파트를 해서 평택역을 주축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안중 쪽도 개발하고 브레인시티도 개발하고 지제역을 개발하고 해서 인구 100만이라는 큰 시를 하기 위해서 한번 큰 변화를 갖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분포를 보더라도 초등학교가 40.1%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치원이 8.8%고 초등학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측에 보면 학교 수도 유치원이 109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61개가 있고 중학교가 25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21개가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인구 비율이 절반 가까이가 되고 학교 수도 많다.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도 저희가 병원을 개원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과감히 평택시를 선정한 이유가 젊은 층이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젊음이 활력이 되고 그래서 평택시의 학원이나 병원 사업이 잘 된다. 이런 통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시를 분석을 해보면 수원시가 지금 한 120만 가까이 가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120만 수원은 이제 거의 인구가 지금 제일 큰 도시예요. 경기도에서 시치고 제일 큰 도시가 수원시인데 120만에서 이렇게 좀 꺾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용인 화성이 앞지르고 그 뒤를 이어 평택이 인구를 많이 앞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인구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화성 인구가 많이 늘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례를 비교를 하면은 수원시와 평택시의 유사한 점은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이 있어서 인구를 끌어올린다는 얘기고 평택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있기 때문에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구 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원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면 영통이나 광교 신도시나 이쪽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로는 삼성이 가깝다는 원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쾌적하다든지 지하철이 있다든지 학군이 좋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지제 신도시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깝고 첫 번째 그리고 역이 가깝고 그리고 우수학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평택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제역으로 견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뒤로 고덕 신도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성시 인구 변화 추이예요. 화성시도 2010년도에 53만이 되는 인구가 지금 94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22년도에 그래서 22년도에 거의 엄청 많이 인구가 증가가 되죠. 근데 향후 인구가 2030년도에는 120만이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수원을 앞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그런데 화성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땅이 너무 커요. 인구가 동탄 쪽으로 많이 밀집돼 있고 나머지는 뭐랄까 임야나 전답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죠. 그런데 향후에 송산 그린시티가 견인되면 거기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용인이랑 화성이 경기도 인구의 선봉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와 평택시 유사한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있어서 인구가 급속히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느는 거는 역시 삼성이 견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천시 인구 추세를 보면은 제가 부천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22만 되는 인구가 지금 86만까지 많이 올랐어요. 인구가 100만은 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제가 부천시를 사례를 든 이유는 부천시가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다가 그 다음에 상동 신도시로 개발되다가 그 인근에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평택도 인구가 많이 늘려면은 재건축이 많이 기대되는데 평택은 임야 전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개발하고 재건축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점은 이제 구도시와 신도시 조화가 있는 거예요. 저희 평택도 보면 지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택 옆 주변에 있는 구도시 그 다음에 이제중 신도시였던 소사벌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제 신도시랑 고덕 신도시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 조화가 서로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신도시가 구도시가 되고 구도시가 재건축이 돼서 신도시가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도시가 인구가 10년, 30년, 50년 지났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과연 어디로 될까가 부천시랑 많이 비슷해요. 부천은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역 5개 역이에요. 평택은 몇 군데입니까? 평택도 5군데예요. 평택도 진이역, 송탄역, 서정역, 지제역, 평택역 5개 역이에요. 여기서도 제일 발전된 곳이 부천역이었는데 지금은 송내역이 많이 발전돼 있죠. 송내역이 많이 발전돼 있고 중동역이 서정역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사역, 역곡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역이 평택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택에 대한 상권을 분석을 하면서 신도시 상권이랑 신도시 상권이 시청이 옮겨졌거든요. 시청역 상권이랑 송내역 주변 상권. 송내역은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앞으로 송내역이 엄청 커지듯이 평택도 지제역이 엄청 커질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제역에 장사할 분들은 빨리 지제역에서 터를 잡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이렇게 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 수요 공급이잖아요. 인구가 많이 는다는 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역 주변, 지제역 주변에 많이 사셔라 아니면은 평택은 역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곳이 지제역밖에 없어요.
물론 송탄역이나 서정역이 있지만 거리가 좀 멀어요. 고덕 신도시도 애매하고 저는 역 주변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시기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여유 금액이 소액인 부분은 저층 아파트 그러니까는 저는 저층 5층을 얘기하는데 평택은 보니까 7층, 6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한 2억대 밑으로는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1억 6천에서 7천대 되는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의 오늘 동영상을 보시는 서민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직장인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지제역 주변 아니면은 이 주변의 저층 아파트를 한번 매입하셔서 세를 두시면은 많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정보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22년도에 미분양이 많았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이제 쭉쭉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드린 거예요. 왼쪽은 인구가 느는 거고 오른쪽은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난리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만 채가 미분양해서 어려운데 평택시는 미분양이 많지도 않고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토지 시세 변화예요. 토지 시세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토지 시세가 근데 오를 때 임야 전답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좀 위험이 있어요. 임야 전답은 땅을 사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팔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은 역 주변에 있는 땅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역 주변의 땅은 나중에 팔기도 좋고 가격도 오르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요. 저희가 평택지 지역의 부동산 운영을 한 지가 꽤 됐지만 이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저는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제역에 가까운 땅을 사시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들고 지금 나와 있는 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많이 오른다는 거죠. 저희가 매매 시세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저희 블로그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상세히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어떨 거냐? 이걸 분석해보고 인구 통계를 보면은 20년, 25년, 30년, 35년에 90만까지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계획에 35년에 120만이 계획인 거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정부에 대한 통계도 인구 증가에 대한 통계와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변화가 됐냐를 살펴보니까 17년에서 21년까지 보니까 하남시가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남 신도시가 여기 미사지구라고 하남 신도시가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하남시로 갔어요.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화성시예요. 화성시는 1동탄, 2동탄이 이 시기에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입주를 많이 하고 그래서 화성시의 인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천이에요. 과천은 서울에서 가깝고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과천이 서울 강남이나 동작구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과천시 넣었고 그 다음에 김포, 그 다음에 시흥, 평택이 여섯 번째예요.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17%의 인구 증가에 있어서
앞으로 고덕 신도시 계속 입주하고 브레인시티 또 화양 그다음에 지제 이렇게 계속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를 많이 입주를 시켜야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제일 발전된 평택시의 아파트는 계속 늘고 인구는 계속 늘고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은 많은 좋은 기대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요즘에 보면은 천안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계속 지제역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토지나 아파트 가격을 무리하고 또 매입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변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변화가 됐냐를 살펴보니까 17년에서 21년까지 보니까 하남시가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남 신도시가 여기 미사지구라고 하남 신도시가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하남시로 갔어요.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화성시예요. 화성시는 1동탄, 2동탄이 이 시기에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입주를 많이 하고 그래서 화성시의 인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천이에요. 과천은 서울에서 가깝고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과천이 서울 강남이나 동작구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과천시 넣었고 그 다음에 김포, 그 다음에 시흥, 평택이 여섯 번째예요.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17%의 인구 증가에 있어서 앞으로 고덕 신도시 계속 입주하고 브레인시티 또 화양 그 다음에 지제 이렇게 계속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를 많이 입주를 시켜야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제일 발전된 평택시의 아파트는 계속 늘고 인구는 계속 늘고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은 많은 좋은 기대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요즘에 보면은 천안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울산에도 오시고 계속 지제역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많이 지금 토지나 아파트 가격을 무리하고 또 매입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민, 서민 여러분들, 직장인들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고달프시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평택 100만 인구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저희가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민, 서민 여러분들, 직장인들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고달프시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평택 100만 인구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저희가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어제 늦게까지 해서 이렇게 8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변 녹지가 아파트로 변화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전라도 광주 수원 지구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 초기에 한 25년 전에 내려갔는데 이 주변에 임야 전답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다 아파트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변이 그걸 다 아파트로 바뀌었더라고요. 평택도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옆에 임야 전담 논들이 다 아파트로 바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구 100만이 되면 지금이 60만을 바라봤을 때 40만이라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도시개발에서도 계속 허가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 동영상에 지제형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3만 5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1만 이상이 느는 거예요. 거기가 자꾸 이렇게 신도시에서 거기도 임야 전답 아닙니까? 다 신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늘고 그럴 때 장사하고 싶은 분은 인구가 느는 곳에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집을 사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 집을 사야지 가격이 상승된다고 보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리고 직장이 삼성이라는 직장이 있고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녹지가 아파트로 변할 것이라 기대되고, 재건축은 장기적으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기존 5층짜리 아파트를 헐고 고층짜리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랑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녹지는 쌌거든요. 그냥 철거 없이 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녹지가 가격이 상승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이 상승될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도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재건축도 아파트만 사지 말고 단지 내 상가도 사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지제역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제역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되니까 지제역 주변에 장사나 아파트나 토지나 이쪽으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세 개구로 나눠질 것이다. 장기적인 게 크게 아니고 5년 내외일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두 분인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시청은 고덕 신도시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기존 평택시청은 남구청이 생길 것이고, 서구청은 화양 신도시가 될 거고, 북구는 현재 송탄출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 겁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저는 일반 시민이어서 예측을 해서 세 개 구로 나눠지고, 시청은 고덕시로 옮겨지고,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100만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5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GTX A 노선, C 노선도 되고, 서울에 가까운 도시, 백화점, 큰 병원, 이런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다. 이런 확신을 하고 제가 또 여기서 기여를 하고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평택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의 대장 아파트는 강남 아닙니까?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이렇게 나오듯이 평택의 대장 아파트도 저는 지제 신도시 여기에 가까운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제 신도시에 사는 분들에 대한 뭔가 그런 것이 좀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장 아파트 주식도 대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가 있듯이 서울 대장 아파트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뭐 이런 식으로 이 대장 아파트가 있듯이 평택도 지제역에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드린 지제역 주변 펜타 역세권이 생긴다고 제가 1년 전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5개 역이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 5개 역이 일반 지하철역이 아닌 드론 택시가 정류할 수 있는 지제역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GTX A 노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론 택시가 정류할 수 있는 곳은 펜타 역세권 중에서 지제역이에요. 왜냐하면 GTX가 그런 거거든요. 드론 택시가 서서 거기서 내려서 기차로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는 것이 드론 택시 역이 지제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삼성 인근 1인 주택은 지제역으로 형성된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삼성 이번에 미니 신도시 발표돼서 삼성에 있는 원룸촌이 다 철거가 돼요. 다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인 주택 사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 물론 서정리도 가고 법원 앞에도 가고 그러겠죠. 하지만 이 지제역으로 좀 퀄리티 있는 분들, 좀 전문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은 지제역 가까운 곳에 신도시 1인 주택으로 형성될 거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영신지구에 저희가 땅을 거래를 해드렸는데요. 영신지구에 다중주택이 30세대씩 허가가 나요. 이번에 29세대 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다중주택을 3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시세로만 하더라도 80만 원이더라도 2,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인 주택 비율이 굉장히 지금 4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평택이 100만이면은 40만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제역으로 옮겨질 거다. 이런 예상이 들고 마지막으로 상권 중심지는 지제역, 서정역, 평택역 이런 주변이 생기는데 저는 지제역이라 활생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프랜차이즈 업들이 저랑 상담을 하다 보면 평택에 이번에 계약한 게 지금 한 개가 있는데 4개가 들어온대요. 근데 무조건 지제역에 하나를 넣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지제역이 삼성의 상징이고 평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것은 지제역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지만 지제역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평택시 인구가 100만이 가능한가 그걸 갖고 한번 서로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방송국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